자, 그 다음 질문 세트는 16번부터 몇 번까지야? 19번. 자, 가자. 16번부터 19번. 이기영의 고향. 이기영. 일단은 아까도 이제 전체적인 개괄 설명을 해드리면서 다들 들으셨겠지만 할만하죠. 할만해요. 매우 할만해요. 왜냐면 이번에 보는 질문들이 전부 다 연계로 등장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인물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훨씬 할만한데, 자, 첫 번째 보고 있는 우리 작품은 이기영의 고향 수특에서 연기가 됐던 작품이죠. 자, 일단 문제가 뭐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에서는 첫 번째, A의 서술상 특징이야. 그러면 빨리 뭐 하는 거야? A가 뭔지 보고 오는 거야. 얼마나 많은 분량인지, 혹시 뭐 중량 앞부분을 통째로 A라고 한 건 아닌지, 조그만 부분인지. 보니까 A가 한 두 단락 정도밖에 안 된다, 그쵸? 게다가 선택지를 보면 패턴이 정리되어 있죠. 독백적, 회고적, 병렬적, 묘사적, 요약적이야. 참고로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적절한 거 하나 찾기지. 그러면 소고 형식으로 하나만 빨리 뽑아낼 수 있으면 아마 예상컨대 1번부터 5번까지 사이 중에서 앞쪽이 맞는 게 보통 한 두세 개 정도 있어, 그치? 예상되죠, 그거?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그 선택된 녀석들 중에서 뒤쪽이 맞는지를 판별하면 자연스럽게 답이 만들어지겠지? 아, 이 녀석은 A를 볼 때 바로 풀어 제끼고 넘겨야 되는 문제겠구나. 전략 세우시고요. 두 번째, 17번은 B를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는 또 뭔가요? 아, 중량 앞부분의 그 나머지 부분들이네요. 근데 이해를 했는데 지금 문장 등을 살펴보면 새로운 문물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보일 거야. 그치?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문학 파트에서는 어쨌든 문제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전략 수립이야. 어떻게 해야 내가 여기서 시간을 아낄까야. 시간을 아낀 건 어디다 때려 부어야 돼? 독서에 때려 붓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전략 수립할 때 선생님이 16번을 보고 16번에 A의 잠깐만, 이거 왜 이럼?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있나? 잠깐만요. 막 부러지고 있어요. 자, A가 나왔고 살살 해야지. A의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왔으므로 이 녀석에서 키워드 몇 개 잡아놓고요. 패턴 판단하시고 문제의 등장 패턴 판단하시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략 세우시고, 또 17번 문제를 봤더니 이번에는 B에 대한 이해 문제가 나왔어. 그럼 B가 뭔지 보고 오고 공통점이 뭐가 없는지 판단했더니 뭐가 있었어? 새로운 문물이라는 녀석이 있지. 그러면 지문을 읽을 때 새로운 문물이 나올 거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문 읽는 게 더 수월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야. 이 단어를 아는 게 무슨 힘을 가지냐고? 매우 큰 힘을 가져. 새로운 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테니까 이 녀석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치? 뽑아내는 문제인데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만 골라내면 될 것 같고요. 읽으면서 지우면 될 것 같아. 자, 18번 문제를 가봤어. 그랬더니 무슨 문제 나왔음? 요구 조건이라는 거 뭐예요? 이거 소재죠? 소재. 각도가 안 좋은가?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 우리가 너무 그동안 열심히 풀어왔던 그 문제들 아니야. 소설에서 서술형 특징 문제 내고 소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 내고 보기 적용 문제 내는 건 거의 패턴이잖아, 그치? 그래서 소재를 중심으로 이 글을 이해하라고 돼 있는데, 참고로 지금 이걸 보면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요 두 개의 문제는 중량을 기준으로 앞부분 문제였고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뭐가 나오는 거야? 뒷부분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아, 그러면 중량 이전을 읽었을 때 한 문제 두 개가 거의 답에 근접한 상태까지 끝나야겠구나. 아니다. 끝나야지. A, B를 중심으로니까. 그리고 문제 구성을 봤더니 요구 조건이라는 단어가 중량의 그 뒷부분쯤에 중간 부분쯤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의미는 이 B를 읽으면서 동시에 해결하면 되겠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풀어버리자고 하시고요. 19번. 자, 뭐예요? 보기 적용 문제입니다. 살살 썼더니 속에서 풀어지는 툭한 소리가 들리네요. 자, 보기 적용 문제 가봅시다. 뭐 해야 돼? 얘들아, 만약에 이 녀석이 비연계였다면 작품을 읽는 틀을 줬을까? 우린 알지? 근데 이 녀석은 연계야? 그럼 이건 뭘 냈을 거야? 이 문제를 어떤 새로운 자료를 들고 와서, 논문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들고 와서 여기에 관점에 비추어 이 작품을 분석해보라 라는 식의 문제가 나왔겠죠? 그러면 분석의 틀을, 이거는 문제 분석의 틀이니까
한번 살짝 보는 거야. 1930년대 리얼리즘 장편 소설에는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이 등장해. 아, 내가 보는 지문의 이 지점은 어떤 얘기다? 어디 갔어? 사회의 변화. 아니, 파란색은 아니야. 사회가 변화해.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사회에 재빠르고 약삭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인물. 보통 우리가 긍정적 인물이라고 그리진 않는 인물들이죠. 아무튼 지위가 상승한 인물이 있어. 지위 상승 인물. 알려주고 시작하잖아. 얼마나 친절해 보기가. 이런 인물이 나오는 부분일 거야. 그러면서 이 유형의 인물들은 근대 문물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특징인 거야. 특징 1번 빠른 적응이 특징이야. 참고로 이거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여러분들 미스터 방이죠. 오케이? 어퍼컷으로 끝나는 그 작품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재빠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두 닦는 용품들 다 처분 한 다음에 허름한 양복을 사가지고 바로 뛰어들잖아. 그리고 대박 성공하죠. 그죠? 아무튼 빠른 적응과 두 번째 전근대적 토지제도의 편승. 두 번째 제도 편승을 잘해. 그러니까 새로운 걸 빨리 노출을 채가지고 이거를 빨리 이용해 먹어. 편승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타고 이동한다는 얘기지. 타서 올라탄다.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합니다. 3번 얘는 자신을 과시하는 형태들이 많아. 그래서 막 허장성세가 보통 많이 나오죠. 미스터 방문 느낌 너무 완벽하게 드네요.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4번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기적인 존재거든.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러한 인물을 통해 1930년대 농촌사회에 등장한 바로 이게 뭐였던 거야? 속물형 인간이다. 아니 뭘 볼지 그건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치? 편안하게 가이드라인 다 줬어. 그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뭘 해야 될지 알았어. 선생님은 이렇게 쓴다고 이거 설명하다가 5분이 갔지만 너희들은 이 모든 일들을 길어야 한 20-30초? 30초 정도 컷 안에 머릿속으로 30초도 길다. 그치? 보고 16번 오케이 그럼 되겠네. 17번 오케이 좋아. 18번은 요구 조건 어디에 나오겠지 뭐. 근데 봤더니 중간 뒷부분이네. 오케이 좋아. 19번 한번 읽어볼까? 오케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하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거는 선생님이 니들 보기에도 필기하고 필기해도 되는데 이걸 필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일들을 너희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된다는 거. 됐지? 자, 그러면 지문을 읽어보자. 참고로 이 지문의 연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 어떻게 연계가 되느냐? 1번 일부 연계로 나오거나 2번 다른 부분 연계. 근데 어느 쪽이든 나오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일단 이 두 개 속에 속하면 근본적으로 작품의 큰 줄거리나, 그치? 큰 줄거리나 주요 인물 그리고 핵심 갈등 정도는 알고 있으면 문제는 조금 수월하게 풀린다라고 해서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작품들을 정리할 때 이걸 정리하고 있잖아. 그치? 이 작품도 안승학이 나왔을 거야. 이 안승학 자기 작품 고양이라는 작품 속에서 약간 뭐랄까 악역이라고 해야 될까? 그치? 얄미운 속물형 인간, 속물. 이런 인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더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첫 번째 문장이 안승학은 하면서 시작했으니까. 그쵸? 자, 첫 번째 문장을 읽기 시작하러 가는 거야. 나 이거 알아. 이런 내용이 있어. 오케이?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적응 발로 해서 풀면 되겠지. 생각하자고. 안승학은 원래 이곳 곰내에 살았어. 20년 전만 해도 그는 막 이렇게 했고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면서 고달프게 살았지. 오케이? 뭐예요? 자, 얘들아. 지위가 상승하려면 처음부터 높으면 안 되는 거잖아. 상승이랬다는 얘기는 낮았다가 높아지는 걸 상승이라고 해. 그치? 이랬지? 이것도 지위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까는 거겠니? 그래서 콩나물죽으로 연명을 하다가 그러던 사람이 오늘은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그려졌죠. 수백석 추수를 하고 서울 사는 민판 서집 사음까지. 사음이 뭐라고 돼 있지? 마름이라고 돼 있지. 이 단어 왜 줬을 거야? 사음을 부린다라는 것이 큰 재산을 가진, 그러니까 사음이 마름이잖아. 마름. 밑에 소작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밑에 둘 만큼. 오케이? 그런 큰 지주가 되어서 이 동네로 옮겨 앉았다라고 되어 있어.
뭐요? 지위가 낮았던 인물이 크게 지위를 상승하게 된 이야기가 나와 있구나. 자, 조금만 더 읽을게. 그것은 안승학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놀랄만한 일이었어. 그는 지체도 없었고 형세도 없었어. 무슨 뜻일까? 지체가 높다 낮다 무슨 뜻입니까? 어떤 그 인물이 가지고 있었던 권위, 그치? 어떤 사회적 지위, 그런 위치를 말하는 건데 그게 없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타관에서 떠들어온 사람이에요. 타관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지역입니다. 오케이? 이 지역 연고가 없이 그냥 뜬금없이 평하고 들어온 친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일가친척 없이 뭐 서기 아우 하나밖에 없었는데 뭐 아버지는 누구 어떤 존재고 그리고 어머니는 어떤 존재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아내랑 어린 동생 하나 데리고 이곳저곳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쭉 풀었네요. 자, 바로 첫 번째 문제 풀어야겠죠. 16번 갑니다. A의 서술 특징 1번 서술 대상이 누구죠? 안승학입니다. A의 키워드는 안승. 이게 A의 서술 대상입니다. 정확하게 잡으시고요.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게 뭐였죠? 대상, 객체, 뭐가 있을까? 상대 이런 식의 말이 나오면 그 대상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집으라고 했어. 명확하게 해. 안승학이야. 참고로 이 녀석은 1번부터 5번까지가 서술 대상에 대한 다 공통점이지? 이건 안승학에 대한 얘기가 맞으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요소야. 지워. 두 번째, 독백적 서술이라고 했어. 자, 1번부터 헷갈리죠, 얘들아? 이게 독백이 맞아? 맞냐, 아니냐? 모르겠지. 모르겠으면 세모 치세요.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잖아. 세모로 치면 D가 틀리는 경우가 많다고. 이거는 맞다고 보기도 뭐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좀 뭐하지? 그럼 냅두라고. 괜찮아. 넘어가. 2번 회고적 서술. 회고가 뭐 하는 거야? 과거를 돌이켜주는 거야. 그렇지?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야. 그럼 얘들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2번이 주의야. 선생님한테는. 얘들아 회고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과거를 얘기한 것이군요. 과거를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건 안승학의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맞지 않나요? 잘못 생각하셨지. 문제를 봐봐. 문장을 봐봐. 서술 대상에 대한 회고적 서술이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그 존재가 과거에는 요렇게 살아왔다라고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서술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지금 이 문장은 회고적 서술이라고 보기에는 오케이? 뭐랄까? 돌이켜본다라고 하는 거는 걔가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한다고 단순화시키기에는 너무 뭐랄까? 이가 또 오버스러워. 그런데 그래 그렇다고 시작. 선생님 이것도 어쨌든 과거 얘기가 나오긴 나왔잖아요. 세모 칠래요? 치세요. 치세요. 3번 근데 병렬은 확실히 아니지, 그치? 병렬적 서술은 인물을 딱딱딱딱 사건 중심으로 늘어놓는 거야. 근데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가진 것이 없어서 일로 이동했어. 이게 무슨 병렬이야, 그치? 4번 묘사 아니죠. 이거 확실하게 아니죠.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수염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눈매를 가지고 있었고 아닙니다. 5번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 5번도 맞는 것 같죠? 요약하고 있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나서 자라서 어떻게 지금 이 지방에 오게 되었는지까지 얘기했어요.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그럼 봐봐.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나오잖아. 보통 이런 식으로 애매한 거 몇 개랑 답 같아 보이는 거 하나가 보일 거다. 일단 이거 요약은 확실하니까, 그치? 그러면 이 뒤에 나머지를 또 보면 되는 거잖아. 1번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서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래. 얘들아, 정서는 뭐야? 기쁨, 슬픔, 외로움, 아픔 뭐 이런 거야. 이게 정서야? 이건 확실한 게 아니잖아. 그치? 대상에 대해서 뭐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약간 뭐랄까 메마른 듯한 객관적인 얘기만 했었죠? 두 번째, 서술의 대상에 대한 성찰적 태도. 정말 아니잖아. 이게 왜 성찰이야? 오케이? 답 5번.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가 개괄적이게 뭐니?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라는 뜻이잖아. 그치? 개괄적인 것도 맞죠? 5번이죠. 답이 쉽게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얘는 이제 잊어도 돼.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처가도 역시 가난했었지만 뭐 떠버렸었고 그 무렵 경부선이 개통했습니다. 자, 얘들아, 참고로 이 경부선 이란 단어가 실은 뒤에 나오는 B에서 뭐가 되는 거야? 신문물에 해당하지. 좀만 더 읽어볼게. 경부선이 개통을 했고 이 근처의 사람들은 생전 처음 신문물을 접하는 사람들의 얘기죠. 기차와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경의의 눈을 떴어.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졌어? 경이로워했어. 경이가 무슨 뜻이야? 놀라움. 우와, 저거 보임? 대박. 야, 이번에 LG에서 무슨 윙 하는 폰이 나왔더라.
핸드폰을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폰, 그래서 가로보는 폰처럼 하는 게 나왔는데 참고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는 G5를 쓰다가 많이 털려봐서 함부로 좋다 나쁘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일단 경쟁 상대가 많아지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죠? 인텔, AMD 이렇게 막 성장하고 그지? 삼성, LG, 애플 막 서로 싸워줘야 우리한테는 최고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싼 걸, 좋은 걸 저렴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우와, 핸드폰을 가로로 돌린다고? 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돌려 막. 자, 좀 있으면 그것도 나온대죠. 이거 상소문 에디션 쫙 펼치는 거. 야, 이거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냐? 상소문을 쫙 펼쳐가지고 뭐 지도도 이렇게 보고 영상도 이렇게 보고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제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무튼 안승학은 지금도 그때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고 서울을 가보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했습니다. 자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봐봐. 이 신문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런데 우리 안승학이는 이거를 오히려 뭐합니까? 자랑스러워합니다. 실은 여기랑 연결되는 거죠. 오케이? 자신의 과시하는 쪽에 가깝다고. 난 자랑해. 뭘 타봤다고? 목판차 타봤다고요. 목판차가 뭔지 모르겠지 얘들아. 몰랐지 문제 푸는데. 그럼 또 질문 하나. 모르면 큰일 나? 큰일 안 나니까 서술을 안 달아준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차를 타고 멋짐을 자랑했다는 얘기잖아. 나 저거 해봤는데. 얘들아, 앞에 경부선이라며 철도잖아. 그럼 목판차는 뭐겠니? 열차 일종이겠지. 참고로 좀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목판차는 화물칸.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나무나 이런 원목 같은 걸 실어 옮기기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커다란 판때기 하나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오케이? 이런 식의 열차칸. 이런 걸 타봤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이제 짐을 막 실어놨겠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나무로 판때기 깔아놓은 칸이라는 거야. 객실에 제대로 탄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몰라도 돼. 어쨌든 난 타봤다 저거. 자랑했다는 거야. 실은 그거는 친구 심부름일 뿐이었어 심지어. 자, 그의 자만은 그것뿐만이 아니야. 그러면서 B가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집중해야 돼. 그가 뭐 한대요? 그는 자랑했고요. 자만한답니다. 자, 파란색은 여기서 이렇게 아니다. 그렇지? 또 자만합니다. 뭔 소리인가 보자. 똑똑한 채를 냈다는 얘긴데 우편소가 생기는 걸 보고, 그렇지? 이건 우편소 에피소드죠. 사람들은 아니 우체통이 뭔지도 모르고 우편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던 거야. 친구한테 소식을 물으려면 아래 노비를 시키거나 자기가 뛰어갔다 왔었거든. 근데 자기가 하잖아. 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지금 이거 집어넣으면 이 편지가 이번 주 안에 분명히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 봐라. 그래서 넣었더니, 그렇지? 뭐라 그래? 그것은 전신줄을 감은 사기 안에다가 아니지. 이건 전봇대 얘기잖아. 아무튼 엽서 한 장을 써서 내가 올 거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 지옥사자 같은 누런 옷을 입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엔 낯설었겠지, 그치? 그러면서 엽서를 딱 던지고 하니까 우와, 참 조화 속이다. 오케이? 조화 속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이런 조화를 부렸지? 라는 뜻입니다. 놀람이죠. 형이가 놀람 아니야? 오케이. 조화를 생각합니다. 이걸 조화 속이다라는 말을 요즘 말로 바꿔주면 한 이 정도 단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대박. 그냥 그런 거죠. 자, 아무튼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서 또 에피소드가 우편소 에피소드 있었고 전봇대 에피소드 있었죠. 전봇대 고전하게 그러니까 징징 하는 소리가 났겠지. 그 소리를 보고 저 안에 귀신이 들어있어서 징징 오는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새로운 문물에 대해서 경이로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승학은 자만하고 있었습니다. 됐죠? 읽었잖아. B플로 가야지. 17번.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 의식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의식의 혼란이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뭐니? 의식의 혼란이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단어. 귀신이잖아. 그치? 새로운 문물을 귀신이라고 생각했지? 오케이. 2번. 새로운 문물이 실생활에 대해 쓰이는 현장을 소개함으로써. 잠깐만. 얘들아, 지금 이게 사람들한테 야, 이거 이렇게 쓰는 거야. 뭐 소개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선생님, 또 똑같은 얘기야. 안승학이가 우편 쓰는 방법을 보여준 거면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소개냐고. 소개는 아니야. 그치? 자랑한 거야 이건. 나는 이거 할 줄 알아. 소개가 아니라고. 근데 억지로 그래. 억지로 소개했다 치자. 소개했다 치면 뒤를 봐봐.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변해야 함을 알려주는 거야. 안승학이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적응해야 된다고 말해줬니? 그런 게 아니잖아. B는 뭐가 나왔어? 안승학의 자만과 사람들의 경이로움이 나와 있을 뿐이야. 됐지? 2번이네.
쉽게 풀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문제 푸는 패턴을 잘 보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해하지 못한 인물과 이해한 인물 사이의 차이. 그쵸? 이 두 사람 차이가 있고, 두 존재는. 4번, 새로운 문물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 얘들아, 직접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뭐가 나를 되게 이상하지? 나 왜 이렇게 어색하냐, 이 단어가? 직접적이라는 말은, 오케이? 겉으로 표출해야 된다는 얘기야. 표출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좋아하냐라고 했었잖아. 말이 나왔잖아. 말로 표현했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실은 너희들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야. 직접적이라는 게 뭐고 간접적이라는 게 뭔지 보여줘야 돼. 간접적이라는 건 뭐예요? 직접 말로 표출하지 않아도 눈치라든가, 그치? 뭐 어떤 느낌으로 알아채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런 것들을 간접적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말을 했죠. 와, 놀라운 조화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접적인 게 맞아요. 마지막 5번, 새로운 문물에서 신기한 현상을 연상하는 사람들의 반응. 신기한 현상입니다. 신기한 건 뭐죠?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무언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법이었잖아, 마법. 마법을 보여주면서 낯선 문물의 도입 당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완벽하죠? 됐죠? 좋아요. 자, 계속 가봅니다. 중략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안승학이는 문서질을 하다가 임동희를 압수하고 김선달, 조첨지, 수동아버지, 희준이 이렇게 5사람이 일시에 달려드는 것을 보고 저기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 자, 여기서 할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지문 읽을 때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라고 하셨잖아요. 쳐야 됩니까? 무려 5명이나 나오는 이거를 쳐야 합니까? 생각해봐.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의 핵심은 안승학인 건 알고 있고, 뒤에 남아있는 문제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거나 거기에 적용, 지휘상상인물, 이거 누구죠? 안승학이죠. 오케이? 지금 남아있는 문제와 이 문제 전체 패턴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걸 알고 있어. 나는 안승학에 대한 얘기와, 오케이? 또 특정한 소재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어. 그렇다면 요때 이 인물들은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가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무턱대고 적용하지 말라고요. 인물의 동그라미 실라는 얘기는 이 문제를 먼저 전략을 수립할 때 인물 간의 관계나 갈등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그 녀석을 해야 된다면 반드시 쳐야지. 관계도 그려내야 되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든 질문을 똑같이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고, 문제에서 요걸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중심으로 읽어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핵심이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마을 사람들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됐지. 참고로 희준이는 주인공인 거 알아. 근데 괜찮아. 여기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안승학입니다. 됐죠? 안승학이 집중해. 그러면서 뭐래야? 안승학이 마음에 불안을 느꼈다라고 했지. 이런 거 신경 써야지. 근데 오히려 신경이 써야죠. 인물의 심리니까. 계속 가봅니다. 아니 무슨 일들인가? 식전 대바람이 무슨 뜻입니까? 또 어이네요. 야, 자꾸 사람 얼굴 나온다고 민서가 무서워. 자, 식전 밥도 먹기 전에 대바람, 아주 이른 시간이란 뜻이야. 오케이? 야, 아침밥도 안 먹은 이 이른 시간에 뭐 하자고 이렇게 몰려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매우 위험스럽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안하지만 위험을 드러내고 있어. 뭡니까 지금? 겉과, 그걸 말했네. 속과 겉이죠? 선생님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은 신경 쓰여야 돼요. 인물이 하고 있는 겉의 태도와 속마음이 다르잖아. 위험스럽게 한데,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에다 대고 말씀하랍시오? 하면서 김선달이 받았대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괜찮아요. 근데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아냥다고 했잖아. 들어왔는데, 그렇지? 야, 들어왔으면 주인을 찾아야지. 이건 뭐예요? 누구 어른 계십니까? 하면서 나한테 공손하라는 뜻이야.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인사를 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런 괘씸한 놈 말하는 것 좀 봐라. 독백하고 있죠? 참고로 이 독백이란 단어가 지문을 갈고 풀었을 때는 이 문제에서 16번, 17번 세트 문제에서 좀 해로움을 줬을 겁니다. 아무튼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서 행랑놈은 어디를 갔기에 문간에 아무도 없었다. 뭐야, 행랑이라고 하는 건 내 밑에 심부름꾼, 그치? 요즘 말로 집사 정도. 집사 어디 갔어? 하면서 화를 내고 속으로 분해합니다. 그치? 그러면서 두 번째 속마음이 분함, 열받아. 잠깐만, 이렇게 해보자. 처음에는 이렇게 대응이 됐고,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림이 좀 이상한데. 분노죠. 근데 이 분노는 대상이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아니고 약간 뭐랄까 화를 돌리는 거야, 그렇지? 화가 났어 일단 아무튼 화가 났어요. 하지만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아. 분노했지만 또 호령은 못하겠어. OX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내고 싶어하는구나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인물의 심리 흐름 파악하라는 문제겠지, 그치?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사이에 사람들이 올라왔어. 주첨지랑 수동 아버지는 어쩔까 말까 하고 있네. 아, 그럼 무슨 일이야? 빨리 얘기나 들어보고 보내버렸으면 좋겠네. 지난번에 이렇게 댁을 찾아왔을 때 무슨 별다른 소관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왔다가 코만 떼우고 왔다. 무슨 뜻입니까? 코를 떼었다는 얘기는 뭔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그치? 어정쩡한 상태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는 뜻입니다. 대관절 어떻게? 저희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떴네요. 지금 요 앞에 이 상황은 결국 갈등 상황이야. 안승학이 불안해하고 호령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있다? 갈등 맞잖아. 그럼 그 갈등의 내용이 뭐였던 거야? 요구 조건이 이거였겠지? 오케이, 이거 파악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요구 조건을 들어달래. 희준이가 말을 꺼냈어. 그따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식전아침에 왔어? 못 들어줘. 벌써 여러 번째 요구 조건을 들을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자꾸 조르기만 하면 될 줄 아는가? 요구 조건에 대한 안승학의 대응입니다. 자꾸 요구만 해서는 글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자꾸 요구만 해서는 들어줄 수 없겠고, 또 두 번째 어림없지. 괜히 그러지 말고 나락을 베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지 말고 나락을 베라. 오케이? 이거는 요구 조건은 들어줄 수 없다. 대신 너희들의 일을 해라 라고 말했어. 화면 나왔네, 그치? 보이시죠? 네. 계속. 자, 안승학이는 담배 한 대를 핍니다. 빠끔빠끔 팔다가 붉은 침을 입기로 흘린 다음에, 그러니까 옛날에 담배는 이렇게 말아서 꾹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 근데 힘들잖아. 침이 흘린 거야. 제풀이 화가 나서 담배대를 던지고, 아예 댄슬이 시간만 낭비하고 피차 서로 간에 물질상 손해만 더 나게 하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서 뭐예요? 물질의 손해. 이건 뭐예요? 우리 안승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겠죠? 손해 나게 하지 말고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라. 그치? 오늘부터라도 일을 시작하라. 요구 조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승학이 하고 있는 대응단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도 아침부터 바쁜 일이 있으니까 어서들 꺼져. 정녕 우리 부탁 못 들어주시겠습니까? 안 돼? 라고 하였어요. 자, 예상해봅시다. 작품 전체의 줄거리를 알고 있다면 이 요구 조건의 내용이 뭐겠니? 소작인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얘기겠지. 그치?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 근데 이거 모른다고 문제가 안 풀려? 아니라니까? 요 패턴을 알았다면 이것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싶어 하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된다고. 자, 18번 문제 볼게.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하라. 1번,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자, 어휘력이 필요하다는 게 보기시죠? 관철시키러 왔다. 이행을 요청하다. 불이행 때문에 수락 여부 확답받기 원하는. 교묘하게 한자 단어를 조금씩 섞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읽는 거를 조금 방해를 걸고 있어. 그치? 그럼 우리가 떡고를 알리는 이런 지문들에서 관철시키러 왔다는 말이 내가 지문을 읽는 거, 선택지를 읽는 걸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해. 오케이? 관철시키러 왔다? 내가 요구사항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러 왔다는 뜻이구나.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지. 아무튼 그런 김선달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또 이 와중에 꼬고 있죠.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 오케이? 의 안승학에 대한 비아냥이잖아. 관계도가 좀 복잡하게 그려져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비아냥거리는 거 맞지? 1번 오케이야. 2번,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직접적으로 표출됐대. 직접적이라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요구 조건을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대응했었죠? 맞습니다. 3번, 요구 조건의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경고하는 희준. 오케이? 정녕 요구 조건을 못 들어주겠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안승학이 염려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어. 자, 일단은 암시라는 말을 썼어. 그래서 그 암시 내용은 안승학의 염려래.
지금 승학의 연료가 나왔냐? 안승학이 이 다음에 얘들이 어떻게 할까봐 불안했니? 자, 착각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불안과 분노, 여기서 불안의 정수잖아, 그치? 염려가 불안일 거야. 그럼 이 불안은 왜 나온 거였냐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5명이나 몰려와서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 이런 염려잖아. 그쵸?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이행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얘기는 나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너무 쉽지 않음? 그치? 문제는 쉬웠다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이런 정보들을 캐치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만 잘 챙겨주시고요. 4번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요구 조건의 수락 여부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이 긴장된 분위기를 만들어오고 있어. 자, 긴장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불안과 분노, 호령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 긴장 상태, 갈등 상태 맞고요. 5번 요구 조건에 대한 확답을 받기 원하는 5사람과 그 5사람에 대한 5사람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대한 안승학의 동요 심리. 동요 어디 갔어? 오케이? 분노했지만 호령하지 못해서 보였지? 오케이. 여기서 내가 큰 소리 쳤다가 얘들이 열받는다고 날 패버릴 수도 있잖아. 오케이? 그럼 나중에 뭐 고소한다 뭐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빨 부러지고 다치는 건 나잖아. 쪼는 거죠. 그렇죠? 자, 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굴해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쪼는 건 나쁜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제 부당한 거에는 쫄면 안 되지. 자, 아무튼 19번 이제 마무리합시다. 우린 보기는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어, 그치? 선택지 가봅니다. 지체도 없이 콩나물죽으로 연명하다가 아까 우리 보면서 첫 번째 이거 안 썼구나. 첫 번째 콩나물죽 얘기하면서 앞과 뒤가 다르다는 얘기는 상승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해드렸죠. 상업까지 된 인물의 모습은 소작제를 이용해서 지위가 변한 모습을 지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 없죠? 이 19번 문제가 3점짜리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문 다 읽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보기까지 파악해서 선택지도 긴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일 거야. 편안하게 풀면 돼. 2번 경부선이 개통할 무렵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여 근본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었던 인물의 모습. 누구죠? 안승학이죠. 이 인물은 근대물이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할 수 있었던 인물. 그쵸? 변모, 빠른 적응이 가능했던 인물이죠. 오케이? 남들은 신기하다만 얘기하고 있을 때 얘는 자기가 직접 해보고 있었지. 생각보다 별거 아니잖아. 너희들 주변에도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걸? 당장 뭐 어르신이라든지 그치?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 근데 막상 알려드리면 되게 잘 쓰시잖아. 그치? 처음이 어려운 것뿐이야 언제나. 3번 친구의 심부름으로 목판차를 맨 처음으로 타보고서 자만하는 인물의 행동. 맞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근대문물을 경험했다는 점을 앞세워서 자신을 과시하는 인물의 형의 모습이다. 아니 여기서 신문을 얘기하면서 자랑 자만이라고 했었잖아. 그치? 3번도 오케이. 4번 위험스럽게 하대했습니다. 그쵸?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이렇게 왔는가? 올 땐 사람부터 불러야 될 것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이때 호령할 용기는 내지 못했어. 이거 누구 말하는 겁니까? 안승학이죠. 안승학의 이 흐름, 심리라인이죠. 그쵸? 안승학의 흐름은 뭐냐? 심리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자, 봐봐. 그럼 질문 하나. 지금 마을 사람들이 안승학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근거가 있어? 일단 그것도 없고요. 그죠? 그것도 없고 반감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안승학이 이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니? 아니라니까. 겉과 속이 달랐고 겉과 속이 달랐잖아. 속에서는 계속 화가 났었지만 겉으로는 위험 있는 척, 겉으로는 호령 안 하는 척, 그치? 하고 있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 가지고 문제 만들었잖아. 4번 정답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게 느낌이 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여기서 답이 나왔어. 실제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반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쵸? 오케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달랐다. 그리고 참고로 4번은 그냥 말이 안 돼. 그렇지 않냐? 야, 앞에 보면 그냥 내가 이 모든 걸 다 모른다고 생각해. 그냥 누군가 4번 선택지만 들고 와서 너 이 말이 맞아 보여? 라고 했다고 치보자. 상대방을 위험 있게 하되 어디서 무엄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인물이 호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이야. 말이 안 되잖아. 오케이? 자, 선택지의 말이 안 됨을 생각하시고 3점짜리 문제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이 문제를 낸 의도는 잘 봐주셔야 돼요. 이런 데서 문제를 만든다. 마지막 5번 피차의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도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락을 베는 것을 종용하는 건 뭐예요? 강하게 푸시하는 거죠. 오케이? 빨리빨리 하라고. 종용하는 인물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쵸?
아니 나락을 배야 될걸?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야 될걸? 이거는 그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나락을 배야 내가 산물을 뺏어가지. 니들이 일을 시작해야 내가 뺏어가지. 이런 의도였잖아. 그치? 그래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됐죠? 상대방은 말을 듣을 생각은 없고 나의 이익은 챙겨야겠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요구 조건에 대한 대응이 나왔던 거잖아. 결국 요구 조건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도 선택지가 만들어졌죠. 됐죠? 선생님이 뭔가 대박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무슨 말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항상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서 그러니까 지문의 난이도가 그래도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월하게 풀었을 거야. 근데 이 지문에서 지문이 살짝 어려워지는 순간 이 문제 전체가 굉장히 꼬여지는 일이 벌어질 건 자명해. 오케이? 대표적으로 우리 뒤에서 보게 될 이름이 뭐였지? 많은 것 같은 갈래복합 지문에서도요. 자, 선생님이 설명드린 내용들 계속 전략적 차원에서의 접근도 좀 생각해 주시면서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있는 거 아니다 우리는. 그치? 문제 풀이를 위한 전략을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생각하시고 말이 너무 많아. 그쵸? 자, 20번부터 25번 선생님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말이 많아. 20번부터 25번 세트는 그리고 선생님 원래 이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신청전까지 하려고 했는데 5분 동안 뭘 해봤자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었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요 뒤에 나머지 못한 것들을 지금 한 번에 끝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다음 타임까지 이용해서 한 번 쫙 끝내놓고 이제 그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10월 안에는 우리 수능 완성이 끝날 거고 11월 달에 파이널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예쁜 결과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자,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일단은 조금 이르지만 5분 정도 이르지만 오늘 수업은 빨리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다음 수업 준비 잘 하시고요. 살펴들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는 아주 높은 확률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니 말이 좀 이상했다. 그지? 아주 높은 확률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인데 확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정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오실 때는 뭘 챙겨와야 된다? 참고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똑같이 구몬폼만 챙겨오세요. 아시겠죠? 딴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선생님이랑 안 한다고 그냥 다 자꾸 뒷말이 길지 그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 선생님이랑 안 한다고 했다고요. 나머지 것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혼자 복귀 작업은 먼저 하세요.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선생님 설명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빠이요. 고생했어. 네. 들어가십시오.